김민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그림 같았다. 웅장한 대저택, 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명품 옷, 그리고 무엇보다 재벌가 상속녀라는 타이틀.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민지는 늘 고독과 억압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침실로 쏟아져 들어올 때면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꿈꾸던 삶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곧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아버지 김진우 회장의 통제 아래 있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는 대기업의 수장이었지만 동시에 가부장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민지의 결혼 또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녀의 남편 이지우는 재벌가의 자제는 아니었지만 놀라운 수완과 천재적인 사업 감각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능력을 높이 샀고 그의 사업적인 재능을 탐냈다. 그래서 그는 지훈이 고아 출신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허락의 이면에는 지훈의 출신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깔려 있었다. 민지는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의 성실함, 따뜻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에 매료되었다. 그는 민지에게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늘 지훈의 과거에 대한 아버지와 동생 태호의 비아냥거림을 견뎌야 했다. 민지야, 지훈 서방은 능력이 참 대단해. 맨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그런데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뒤통수 조심해야지. 김진우 회장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대놓고 지훈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내뱉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식사를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민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동생 김태호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형 지훈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태호는 사업 수완이 없어 늘 아버지에게 혼나기 일쑤였고 그런 자신과 달리 승승장구하는 지훈을 미워했다. 매형,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근본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참... 태호는 빈정거렸다. 민지는 태호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피하고 싶어 늘 침묵했다. 그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고립된 듯 느꼈다.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싶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홀로 공원 산책을 나섰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 노파가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술에 실려있던 과일과 채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노파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서둘러 지나갔다. 누구 하나 노파를 돕는 이가 없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가 더러워질까 하는 생각도 없이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노파를 부축했다. 노파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노파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흩어진 과일과 채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흙먼지로 뒤덮인 사과와 배를 닦아내고 손수레에 다시 실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노파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다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녀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들의 냉대와는 다른 순수한 인간적인 교감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 작은 순간은 그녀에게 자신이 아직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날 밤이었다. 민지는 잠든 지훈의 곁에 누워 있었다. 깊은 잠에 빠진 지훈은 평소에 강인하고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달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민지는 조용히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그의 팔 근육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손길에 부드럽게 이완되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희미한 문신, 지훈의 왼쪽 팔뚝, 거의 어깨에 가까운 부분에 작은 문신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문신은 오랜 세월의 흔적인지 희미하게 발에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다. 그것은 마치 독특한 고대 문양이나 알 수 없는 상징처럼 보였다. 민지는 그 문신을 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평소에 늘 긴팔 셔츠를 입었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녀 앞에서 팔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다. 지훈이 몸을 뒤척이자 그녀는 재빨리 그의 소매를 내렸다. 민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훈은 자신을 고아 출신이라고 말했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아무런 가족도 흔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팔에 새겨진 이 문신은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장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문양이었다. 혹시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된 단서일까? 민지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지훈의 과거에 대한 그녀의 궁금증은 그날 밤 더욱 커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지훈의 팔에 있는 문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을 그녀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문신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문신이 지훈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유일한 단서일지도 몰랐다. 민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지훈의 또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묘한 상실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갈망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지훈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희미한 문신이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민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남편 이지훈의 희미한 문신은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다. 그녀는 그 문신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지훈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존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밀이 그들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김진우 회장의 대기업 김진우 그룹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했다. 그룹의 핵심 사업이던 건설 부문에서
김태호 이사의 무리한 투자와 판단 착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신흥 IT 기업인 비전테크가 건설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고, 김진우 그룹은 순식간에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태호 이사,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셈이야? 김진우 회장은 회의실에서 태호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룹의 분위기는 암울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김진우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김진우 회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사위 이지훈을 떠올렸다. 지훈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그가 설립한 IT 기업 넥서스는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그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김 회장은 자존심을 굽히고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지훈 서방, 자네밖에 없네. 자네의 뛰어난 수완으로 우리 그룹을 살려주게. 자네의 도움이 절실하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훈을 고아 출신이라고 여기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그룹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도 동시에 은근히 그에게 압력을 가했다. 물론 우리 그룹을 살려준다면 자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걸세. 하지만 만약 자네가 돕지 않는다면 민지와 자네의 관계도 장담할 수 없을 걸세. 김 회장은 민지와 지훈의 관계를 들먹이며 지훈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다. 이 말은 지훈에게 깊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출신 때문에 무시당해왔다. 이제 김 회장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려 했다. 장인어른, 제가 왜 장인어른의 그룹을 살려야 합니까? 저는 장인어른께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출신을 이유로 늘 무시당했고 제 아내는 가족들의 비웃음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지훈의 반응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괴로워했다. 그녀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미안함과 함께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지의 눈빛을 보고 흔들렸다. 그는 김 회장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민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룹에 속한 수많은 직원들의 삶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과거는 나만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지훈은 김 회장에게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넥서스 그룹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때 김태호는 지훈을 완전히 몰아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의 성공을 시기했고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태호는 지훈의 오랜 라이벌이자 옛 친구였던 김세준과 손을 잡았다. 김세준은 한때 지훈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지훈의 뛰어난 능력과 빠른 성공을 질투하여 등을 돌린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세준아, 이지훈을 무너뜨릴 기회다. 그가 고아 출신이라는 약점을 물고 늘어져 그의 과거를 파헤쳐서 그가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태호는 세준에게 비열하게 속삭였다. 세준은 태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훈의 재산을 불법적인 검은 돈이라고 매도하고 지훈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이지훈 넥서스 대표, 불법 자금 조성 의혹, 자수성가 신화의 이면에는 검은 돈이, 그의 과거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온라인 기사들은 혜진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었다. 지훈은 순식간에 언론의 표적이 되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검찰은 그의 회사 넥서스 그룹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민지는 지훈의 옆에서 그를 지지하려 애썼지만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다. 김진우 회장과 태호는 지훈을 가문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몰아세웠다.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을 망치려 드느냐. 고아 출신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치려 들어. 김진우 회장은 지훈에게 소리쳤다. 그는 지훈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그를 완전히 통제하려 했다. 민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모든 사람에게서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졌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의 과거는 너무나도 불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민지의 손에 들린 희미한 문신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문신이 혹시 그의 과거와 관련된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며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피어올랐다. 김진우 그룹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언론은 이지훈을 향한 의혹을 쏟아냈다. 김태호와 김세준은 이 기회를 이용해 지훈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그들은 지훈의 과거가 고아 출신이라는 모호한 배경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불법적인 경로로 부를 축적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지훈 대표의 자수성가 신화, 사실은 검은 돈으로 얼룩진 허상인가. 온라인 헤드라인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혜진은 남편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지훈의 결백을 믿었지만 그를 변호할 방법이 없었다. 지훈 역시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기에 반박할 논리가 없었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위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그는 지훈에게 다시 한번 그룹을 살릴 것을 종용하며 만약 지훈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심지어 민지와 지훈의 이혼을 언급하며 압력을 가했다. 지훈 서방, 자네가 우리 그룹을 살리지 않으면 민지와 이혼하게 될 걸세. 자네의 명예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을 거야. 김 회장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김 회장의 태도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자신을 돈벌이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김진우 그룹은 최종 부도 위기에 몰렸다. 모든 자산은 압류 직전이었고 주가는 바닥을 쳤다. 김 회장은 결국 마지막 시도로 김진우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주주들과 언론, 그리고 김진우 그룹을 인수하려는 경쟁사 대표들까지 모두 모였다. 태호는 이 자리에서 지훈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여러분,
이지훈 대표는 저희 그룹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투명한 과거와 불법적인 자금 의혹으로 인해 그룹의 명예만 더욱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태호는 목소리를 높여 지훈을 비난했다. 김세준 역시 태호의 옆에서 지훈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렸다. 그들은 지훈이 운영하는 넥서스라는 IT 기업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며 그 뒤에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훈은 이사회의 모든 비난과 의혹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김진우 그룹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는 김진우 그룹의 위기를 해결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끌어온 넥서스 그룹의 혁신적인 기술과 김진우 그룹의 전통적인 사업 방식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넥서스는 단순히 IT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진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넥서스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태호와 세준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아 출신이 뭘 그렇게 한다고 허풍을 떱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아는 척은. 태호는 조롱했다. 지훈은 태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넥서스의 핵심 기술과 김진우 그룹의 사업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그려나갔다. 이사회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팔을 휘저었다. 그때였다. 지훈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는 순간 그의 셔츠 소매가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졌다. 그의 왼쪽 팔뚝에 희미하게 새겨진 그 문신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고대 부족의 문양 같기도 하고 어떤 상형 문자 같기도 한 독특한 형상이었다. 평소에는 늘 긴팔 셔츠 안에 숨겨져 있던 문신이었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판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무심코 지훈의 팔뚝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지훈의 팔뚝을 응시했다. 그 문신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너무나도 익숙하고도 충격적인 문양이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태호와 세준,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그를 바라봤다. 김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지훈의 팔뚝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문신은 설마 그 문신이... 김 회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경멸 대신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어떤 존재의 표식이었다. 지훈은 김 회장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이 김 회장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다시 내리려 했지만 김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태호와 세준은 김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지훈의 문신에 왜 저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서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겼던 그 문신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준아, 저자를 당장 내쫓아. 저 문신은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태호는 김 회장의 이상 행동에 당황하며 세준에게 소리쳤다. 그는 김 회장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다. 세준 역시 김 회장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훈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김진우 회장은 태호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로지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사회장의 격식도 자신의 명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지훈의 팔에 새겨진 그 문신뿐이었다. 네오는 너는 설마 정군이. 김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에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정구 그 이름은 누구지? 지훈은 자신을 이지훈이라고만 말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정구라는 이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김진우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이사회장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사위 이지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지훈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필사적으로 만졌다. 그의 눈빛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정우야, 내 아들아, 네가 살아있었다니. 김진우 회장의 절규가 이사회실을 뒤흔들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태호와 김세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지훈은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그의 절규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는 자신이 정구라는 이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이, 그리고 그 문신에 반응하여 무릎을 꿇은 장인이 그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김진우 회장의 충격적인 절규는 이사회실을 얼어붙게 했다. 그의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정우야, 내 아들아 라는 외침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태호와 김세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매장하려 했던 이지훈이 사실은 김진우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니. 이사회실의 모든 이들은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 이지훈은 자신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인. 김진우 회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그것은 그에게 늘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을 안겨주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그 문신이 자신의 친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정우라는 이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팔을 잡고 흐느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사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괴되어 평생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팔뚝에는 저희 가문의 특별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훈 대표, 그의 팔에 그 문신이 있습니다. 김 회장의 고백에 이사회실은 술렁였다. 그들은 그동안 김진우 회장이 자식 복이 없어
외동딸 민지만을 애지중지한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에게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그들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다. 혜진은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친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자신이 먼저 발견했음을 기억했다. 그때 느꼈던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이제야 설명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김태호와 김세준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비난하고 매장시키려 했던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태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형이 사실은 자신의 친형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김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가 저 고아 출신을 아들이라고 속이려는 거야.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라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김 회장의 눈빛과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김세준 역시 태호의 옆에서 혜진을 비난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이지훈은 김 회장과 태호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불분명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집과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을 유괴하려던 사람의 손에 의해 새겨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새겨준 가족의 표식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확인하며 흐느꼈다. 그의 눈빛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사회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 정구, 즉 이지훈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선언했다. 이지훈은, 아니, 김정우는 김진우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내가 평생을 후회했던 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속죄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넘길 것입니다.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회실은 술렁였다. 태호는 충격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세준 역시 자신의 음모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지훈을 향한 모든 비난과 의혹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혜진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혜진과 지훈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자 서로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준 운명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김세준은 이사회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음모가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지훈의 재산을 검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할 증거들을 조작해 놓았다. 그 증거들이 공개된다면 지훈은 여전히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김진우 회장은 김세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지훈이 힘들게 되찾은 명예가 다시 실추될 것을 염려했다. 그는 비서에게 김세준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세준은 이사회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때 지훈은 김 회장의 눈빛과 비서의 움직임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검은 돈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김세준이 아직도 자신을 향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김세준이 도망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김세준은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지훈은 김세준을 쫓아 달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김진우 회장과 혜진, 그리고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격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명예와 김진우 그룹의 미래,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모든 진실이 이제 공개될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세준이 이사회실을 박차고 도망치자 이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를 쫓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명예,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린 문제였다. 김진우 회장은 아들을 향해 정우야 멈춰 라고 외쳤지만 지훈은 이미 건물 밖으로 달려나간 뒤였다. 김 회장은 비서에게 지훈을 쫓으라고 지시하며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과 함께 그동안 억압해왔던 과거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세준은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채 몸을 실으려 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쫓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세준아, 멈춰. 네가 벌인 모든 일을 여기서 끝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세준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네가 불법적인 짓을 한 거잖아. 세준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분명 자신에게 유리한 가짜 증거들을 언론에 흘리거나 검찰에 조작된 정보를 넘기려 할 것이었다. 지훈은 세준의 행동을 막아야만 했다. 그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네가 나에게 씌운 모든 누명, 그리고 김진우 그룹에 대한 음모까지 모두 여기서 밝혀져야 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지훈은 세준에게 다가섰다. 그때 세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뒤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다. 이사회실에서 뛰쳐나온 기자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며 주차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김진우 회장과 민지, 그리고 태호도 뒤따라 나왔다. 모든 시선이 지훈과 세준에게 집중되었다. 이지훈 대표님, 불법 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김세준 씨, 이지훈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세준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동요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음모가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세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화면에는 세준이 미리 작성해둔 지훈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과 검찰 고발장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훈의 재산이 불법적인 검은 돈이며 그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 정보들이었다. 이것이 김세준 씨가 저에게 씌우려던 누명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 정보들입니다.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술렁이었다. 그들은 세준이 지훈을 모함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김진우 그룹의 경영권까지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뒤에는 김태호 이사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태호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의 떨리는 몸과 창백한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진우 회장은 태호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왼쪽 팔뚝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문신을 비췄다. 그것은 마치 고대 부족의 문양 같기도 하고 어떤 상형 문자 같기도 한 독특하고 신비로운 형상이었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문신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 김정우에게 직접 새겨준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주차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이지훈 대표가 친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들이 터져 나왔다. 김진우 회장은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감격이 담겨 있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 있었다니. 이 문신이 증거다.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에 김진우 회장과 한 어린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의 팔뚝에는 지훈의 것과 똑같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김정우였다. 이 사진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 김정우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괴되어 평생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는 저 문신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고백은 모든 것을 뒤바꿨다. 이지훈, 즉 김정우는 고아 출신이 아니라 김진우 그룹의 잃어버린 친아들이자 정당한 후계자였던 것이다. 기자들은 혼비백산하여 플래시를 터뜨리고 서둘러 이 충격적인 뉴스를 타전했다. 김세준과 태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백일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함하려 했던 인물이 사실은 자신들의 주인인 김진우 회장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민지는 지훈의 옆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친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녀는 지훈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며 자신이 처음 느꼈던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이제야 설명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연결감을 느꼈다. 오빠가 정우 오빠였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민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지의 품에 안겼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가족, 그가 평생을 구하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은 더 이상 감춰야 할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뿌리이자 그를 가족에게로 이끌어준 운명의 증표였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태호와 세주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우는 김진우 회장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아들을 되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법과 질서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김태호와 김세주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으며 사회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김진우 회장은 아들 이지훈, 이제는 김정우가 된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는 감격과 지난 세월 동안 그에게 가했던 모든 무시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우야, 아비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려 했던 이들의 음모까지 밝혀낼 만큼 강인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정우는 김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김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치유이기도 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넓은 품에 안겨 더욱 오열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십 년의 죄책감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김민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민지를 위로하려는 듯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김진우 회장의 비서 박 비서가 서 있었다. 박 비서는 김 회장의 오랜 충복이었고 그녀는 김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정우의 재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친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부부의 사랑을 넘어선 혈육의 강렬한 연결감을 느꼈다. 오바가 정우 오빠였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우는 민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민지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감동적인 재회로 변모했다. 그날 이후 김진우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진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 김정우를 되찾았음을 선언하고 아들에게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태회에 대한 편애와 정부에 대한 무관심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진우 그룹의 새로운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혁신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했던 김진우 그룹을 빠르게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는 태호와 김세준이 그에게 씌웠던 모든 누명을 깨끗하게 벗어던졌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재는 정우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룹의 사회공헌 이사직을 맡아 정우의 뜻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고아 출신이라고 믿었던 남편, 이제는 친오빠가 된 정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우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산하에 정구 희망 재단가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특히 고아원 출신 아이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자신이 받은 고통을 사회에 환원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김진우 회장은 정우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단의 설립에 막대한 기금을 지원했다. 김정우와 김민진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비록 남녀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가족에는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순수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정우는 민지에게 오빠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민지는 전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동생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김진우 회장은 전구와 민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아들딸의 행복과 사회 공헌에 헌신하며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정우와 민지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그들의 사업을 묵묵히 응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편애 대신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우는 더 이상 자신의 팔에 있는 희미한 문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뿌리이자 그를 가족에게로 이끌어준 운명의 증표였다. 그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타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진우 그룹은 김정우와 김민지의 손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과거의 낡은 기업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정우는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그룹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켰고 그의 이름은 이제 자수성가 신화를 넘어 혁신적인 리더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팔에 있는 희미한 문신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뿌리이자 그를 오늘날의 위치에 이끌어준 강인한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김민지는 정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구 희망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재단은 특히 고아원 출신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왔다. 김진우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은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김진우 회장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구와 민지의 뒤를 묵묵히 지지하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전구와 민지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직접 차려주었고 그들의 사업과 재단 활동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모습 대신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그 아들이 자신의 꿈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김태호와 김세준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태호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고립되었으며 세준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정구와 민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정구와 민지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오직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정우와 김민지는 정구희망재단이 새로 건립한 꿈나무 어린이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곳은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이자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공간이었다. 센터는 정구와 민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이 섬세하게 꾸며져 있었다. 밝고 아늑한 침실, 재미있는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 그리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전구와 민지의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정우는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의 옆에는 민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진우 회장은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개관식 행사가 끝난 뒤 정우는 센터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민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정우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팔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가문의 문신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표였다. 그는 그 문신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다. 민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정우의 옆에 앉았다. 오빠, 행복해 보여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우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민지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 이 모든 건 너 덕분이야. 그들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흰 구름들이 유유히 떠다녔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김정우의 삶은 고아라는 꼬리표와 가족의 냉대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의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정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내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진정한 리더이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공평한 시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씨처럼 자신의 가치를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김정우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